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7명이 증가한 총 6,241명입니다. 오늘 확진 환자 수가 어제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어제 새벽 발생한 한사랑 요양병원 확진 환자 57명 등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된 환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 6,241명의 확진 환자 중 2,337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18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54명입니다. 어제 하루 85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20명이 추가로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343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402명이며 오늘 또 108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 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진단조사 실시 현황과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들 시설에 대한 전수진단검사가 계속됨에 따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진단검사 검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3,028명 중 약 60%인 24,448명의 진단검사를 마쳤으며 일부는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는 진단검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3,628명 중 약 60%인 24,44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 2명,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 2명, 중구 소재 대한요양병원 1명, 북구 소재 배성병원 1명, 동구 소재 이시아 요양병 1명 등 요양병원 5개소에서 7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티마병원 2명, 가톨릭대학교 병원 2명 등 일반 의료기관 2개소에서도 총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환자들로서 이분들을 치료할 병원과 병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오늘 아침 관내 병원장 및 의료단체장 연석회의를 통해 병상 확보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오늘 중으로 대구 의료원 34명, 대구 동산병원 12명, 보훈병원 5명 등 최근 발생한 모든 환자들을 우선 입원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들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재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히 요양병원 책임자와 종사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최근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나 환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탓에 시설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원 책임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종사자의 감염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고 종사자가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는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와 생활인, 입원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여 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동일 집단 격리, 코트 격리로 관리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비상 방역 체계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씩 줄어들던 확진 환자가 요양병원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경산시의 10대 고등학생마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폐렴 증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이 코로나19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는 젊은 층에서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다던 기존 의료계의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걱정스러운 사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방역당국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자율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 되는 방역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묵묵하게 감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상승 기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방역의 최고 주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사회 속에 숨어있는 감염원들을 신속히 찾아내어 격리시키는 한편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경증, 중증 환자 분리와 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함께하면 잔인한 3월을 끝으로 희망의 4월, 대구의 봄을 우리는 분명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냅시다. 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과 김연영 부단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안타깝게 5분의 대구시에서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58번째 환자분은 여자 75세이십니다. 치매와 폐농양의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7월 3일 날 폐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 속에서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음성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반복해서 조사를 하던 중 3월 16일 날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18일 날까지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치매, 폐농양의 기저질환과 관련해서인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1시에 하셨습니다. 18일 날 1시입니다. 59번째 환자분은 여자 76세이십니다. 고혈압, 치매, 뇌졸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월 2일 날 인후통, 기침이 있었고 3월 9일 날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확증을 받으셨습니다. 3월 10일 날 칠곡경대병원에 입원하셨고
지금까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18일 날 04시 00분에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60번째 환자분은 남자 64세이십니다. 고혈압, 당뇨, 간질성 폐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신우신염으로 치료하고 있던 중에 2월 경대병원에서 신우신염으로 치료하고 있던 중에 2월 21일 날 폐렴이 보였고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04시 12분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61번째 환자분은 78세 남자십니다. 기저질환은 고지혈증만 있으셨고 3월 7일 발열, 호흡곤란이 있으셨고 3월 8일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8일까지 치료를 하셨으나 07시 00분에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62번째는 남자 78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전립선 암, 당뇨, 심근경색, 부정맥 있으셨는데 전신쇠약감은 2월 28일, 코로나 확진은 남구보건소에서 3월 8일 날 확진받으셨고 3월 10일 날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치료하셨으나 사망은 18시 30분, 3월 18일 18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5분은 기저질환이 있고 또 이 병에 이기지 못하셔서 사망하셨고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물으시던데 17세 환자분에 대해서는 뭐 2가지 이슈가 있겠죠. 이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검사가 얼마나 확실하냐라는 이슈가 있겠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20대에도 0.2% 사망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명하기로는 면역학적 폭풍, 면역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 이렇게 하는 표현을 찾아보시면 있는데 젊은 연령에도 매우 드물게 환자라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단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차로 다른 기관과 함께 하고 있고 영대병원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를 시도를 하고 확진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PCR법이라고 유전자 증폭 검사 실시간 리얼타임 PCR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성은 확실히 양성입니다. 양성은 가짜 양성이다라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 WHO의 표준 검사 방법이고요. 근데 환자를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할 때는 환자지 싶은데 안 나오는 위음성, 가짜로 음성인 경우들을 지금 종종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유전자를 여러 가지 검사 방법마다 여기는 요 3가지를 하고 여기는 여기 2가지를 하고 여기는 이 검사 방법은 이쪽 2가지를 하고 등 A가 안 나오면 B로 해보고 B가 안 나오면 또 A로 해보고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위음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계의 양성은 확실히 양성이다. 음성은 아닐 것 같으면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의심스러울 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등으로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항체, 우리가 항체 검사는 표준 검사가 아니거든요. 고전적인 검사인데 그 방법을 또 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대구시 내에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계신 분은 지금 34명 있으시고요. 에크모까지 하시는 분은 10명 있으십니다. 관내에 환자분들이 입원을 필요로 한 상황에서는 거의 다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요양이 필요한 입원자에 대해서 시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니즈가 있어서 노력하고 있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0시 기준 추가로 확진되었던 46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천지 관련 접촉자가 5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34명,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7명 있으십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주요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성병원은 어제 삼병동에 코호트 격리되어졌던 환자 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지셔서 지금까지 직원 2분, 환자분 7분, 총 9분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어제 신규로 새로 확진되어진 환자분은 대구 의료원에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 건입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은 3월 18일 환자 57명 이후에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분이 대구의료원에 우선 입원 조치되어졌고 오늘 51분이 입원 조치될 예정입니다. 5분이 아직까지 병원에 남아 계신 상황으로 이분들은 2층 이병동의 코호트 격리할 예정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입니다. 수성요양병원은 어제 추가적으로 실시한 47명의 검사 결과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시아 요양병원은 직원과 환자, 종사자와 환자 18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간병사 1명이 확진되어져서 저희가 역학조사 중입니다. 대한요양병원 역시 247명의 직원과 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간호사 1명이 어제 확진이 되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실요양병원은 288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확진되어졌습니다. 역시 저희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파티마 병원은 3월 17일 환자 1명과 간호사 1명이 확진되어졌고 이들의 접촉자 60명에 대해서 이들의 접촉자 55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어젯밤에 환자 4명이 추가적으로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역학조사가 좀 더 실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병원은 입원해 계시던 환자 2분이 타 병원 전원 전에 검사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촉자 60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44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어졌고 16명은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어서 또 질문을 따로 받겠으니 시장님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JTBC 윤규열 기자입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60% 정도 진행이 됐고 결과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전체 100명이라면 몇 명 정도까지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온 게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전수조사 진단검사 받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진단검사 결과는 지금 민간 수탁기관에서 계속해서 보내오기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딱 집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정도가 결과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준 시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인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 60%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까지 마친다는 목표 이후에 혹시 추가로 진단검사, 전수 진단검사 벌이는 대상 어떤 지역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고위험군으로 설정했던 데를 이제 차례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요양병원과 그리고 또 요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부분들은 이번에 전수조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록 음성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음성이 양성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3일 단위 정도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3일 정도 단위로 계속해서 특히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현재 어떤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지 부분들은 좀 우리 역학조사관들이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다음 단계의 진단검사의 집중 실시 부분들은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보다 아마 그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네, LG텔레비전 대구방송 권승현 기자입니다. 물어볼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말씀으로는 어떤 초등학교, 뭐 유치원 혹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보가 좀 부족하고 그게 서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제 10대 사망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사망자가 나온 이후 어느 정도의 공조라고 할까요? 정보의 교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뭐 안전하다고 하진 않았지만 이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관찰하고 또 지켜볼지 관리할지 그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과의 문제 그리고 학생 확진자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다 브리핑을 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이동 경로 파악, 동선 파악과 그리고 동선 파악을 통한 이동 경로 부분들이 이미 무력화된 상태로 오랜 상태가 되어서 지금 대구 시내 어디가 안전하냐고 물으면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 환자들의 명단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달라는 건데요. 그 명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명단을 드리더라도 역학적으로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자칫 이거는 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칫 명단을 줄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걱정하시는 바는 알지만은 명단을 주고 인적사항을 주라는 부분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개교를 연기한 겁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로 지금 연기를 그래서 서로 학생들 간의 접촉을 억제하고 또 접촉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면 학생이 부모로 부모가 또 조부모의 이 고위험군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지금 방역 대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월 28일까지 3.28 대구운동 3월 28일까지만 정말 더 참고 견디면서 우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이동 경로를 발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격리할 사람들은 격리시킬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관리 상황으로 가서 그때 만약에 학생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청과 공조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때는 아마 자연스럽게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발생한 확진자 명단을 일괄적으로 인적사항을 달라는 부분들은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시도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청에서 걱정하시는 바는 알지만은 그리고 또 명단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방역 대책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17세 사망 환자 발생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신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예, 한국일보 김재현 기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신천지 행정조사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행정조사도 어제 제가 상세히 중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38개 영상에 대한 분석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명단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여러 차례 대구교회에서 조금씩 주던 자료들이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전산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과 어제 현재 신천지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은 일치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회 차원에서 속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게 판단했고 저희 대구시와 경찰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인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의 차이는 있습니다. 입교자와 비입교자 부분들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비입교자, 교적에 올라 있지 않는 미입교자와 관련된 것은 어제도 브리핑을 드렸듯이 유년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입교자라 할지라도 정확한 명단을 주기를 요청했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조사에서 유년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이분들은 방역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다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59명, 이름만 있었던 학생부 59명 미입교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동영상 38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와 경찰과 대구시의 공조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 31번째 환자가 찍혔느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대구시 차원에서 제가 할지 부분들은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KBS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제 고위험 시설이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를 더 할 게 있는지 좀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사태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던 초기에 요양원과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전수조사하기 전에 이미 7개 대형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코트 격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출입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대규모 확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역학조사관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가 하는 형태로 지금 모든 시설들에 대한 코트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저희의 판단은 지금 상당 부분 감염원이 있는 상황에서 코트 격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우선하자. 전수조사를 해서 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미 확진자가 있어서 추가적인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맞는 방역 대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역 대책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그 역학조사 관련해서 김정년 부장님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윤지 기자입니다. 파티마 병원이 그 직원하고 2명하고 아까 환자 4명이라고 했었는데 총 6명인 건지를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티마 병원하고 가톨릭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병동을 폐쇄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파티마 병원은 지금 6명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두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과 협의해서 조치를 아마 취할 예정이고 이미 취했거나 취할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들은 아마 병동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병원에는 감염관리팀이 있어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 병상에 대해서 코호트 설정을 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저희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환자 상태에 마칠까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그럼 지금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감염원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딱 잘라서 지금 밝혀진 게 없겠지만 이게 일반 사회 감염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신천지 관련자로 인한 감염이 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이분이 누가 신천지인지를 저희가 누군가와 만나도 내가 신천지 교인과 만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의 최초 환자로 의심되는 분의 접촉자들을 파악하더라도 본인들이 신천지 교인과 만나서 발생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원에 대해서는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한 사람 요양병원 어제 그 의료진들이 늦게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복수 조치 같은 거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민일보 최일정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18일 0시 기준 그 46명 중에 신천지 접촉자가 5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분들이 혹시 요양병원에 뭐 환자로 가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6명에 대해서 신천지 관련 접촉자로 분류된 분들은 신천지의 가족분 1분, 그다음에 K마디 병원에서 확진되어진 분 2분, 그다음에 문성병원에서 확진되어진 분 1분, 김신요양병원에서 확진되어진 1분. 이분들은 각 병원의 유행 사례가 신천지 교인이 감염원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관련 접촉자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